두 번째 사연은 42세 늦가기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2세 재테크 늦가기입니다. 이제 막 월부에 들어온 저에게도 이런 글을 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중구에서 작은 지류 유통업을 혼자 운영하고 있으며 재개발에 투자하여 현재 1주택자입니다. 네, 재개발 구역 지정 동의서 진구 중인 아주 극초기 단계인데요. 세후소득은 평균 월 600만 원 정도이고요. 회사 이름으로 운영자금 1억 3천 정도 대출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내년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IMF의 여파로 5년 조기 퇴직하게 되신 저희 아버지는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시작하셨어요.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셨는지 주식 투자 실패로 살던 집, 아버지 퇴직금, 기타 예적금 등등 총 7억 3천 정도를 은행으로 넘긴 후 마음의 병을 얻으신 아버지는 좀 이르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 아파트값 상승하기 바로 전 상계 주공 아파트를 저희 어머니가 1억 3천에 힘들게 마련하셨습니다. 15년째 그 집에서 계속 거주 중이고요. 그 일이 계기가 되었는지 저는 내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서 결혼도 안 한다, 아파트도 안 산다, 주식 투자도 안 한다 생각하고 예적금, 보험, 연금에만 돈을 넣고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마음이 바뀐 후 같이 살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하고자 3억 5천만 원 정도의 나홀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17 대책 발표가 나고 사려던 아파트의 매물이 거치더니 몇 주 뒤에 1억이 올라서 매물이 다시 나오더군요.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는 있었으나 억울한 마음에 못 사겠더라고요. 부동산 재테크 공부를 해두고 준비했었다면 억울한 마음이 없었을 텐데 분하기만 하고 그때도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 후 최소한의 대출로 살만한 곳을 찾다가 올해 3월 초 거래처의 소개로 부동산 사장님을 한 분 만나게 됐어요. 사무실 월세 계약서만 써본 불인이가 무슨 용기인지 그 사장님을 따라서 구리수택 이동 재개발 추진 예정 지역을 방문하였고 재개발의 지읒자도 모르면서 덜컥 오래된 빌라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가격 대비 대지 지분이 안 좋은 걸 계속 보다가 대지 지분이 좋고 가격이 괜찮아 보이는 걸 계약했습니다. 그 후 몇 권의 책을 읽고 월보 카페를 통해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보며 저의 선택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알았습니다. 23평 2억 9,500에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6,800이 들었습니다. 저의 고민은 현재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가 상계 주공 2단지 83 타입인데요. 예비 안전 진단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초기 단계이며 호가가 네이버 부동산 기준 7억입니다. 교통도 안 좋고 오래돼서 정릉 우이 신설성 근처 정릉 우성 아파트로 이사를 얘기 중인데 저희 어머니는 여기 재건축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한 터라 제가 판단이 안 서네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현재 투자 중인 재개발 빌라 주변 시세가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6월 전에 회수해서 실거주할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실거주할 아파트를 사야 한다면 제가 가진 현금은 3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출로 해서 5억 5천 정도 선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장 입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서 내년 하반기 전세 만료인 조금 저렴한 매물을 찾아보았고 저는 을지로가 사업장이고 제 여자친구는 압구정이 직장이라 출퇴근길 대중교통 1시간 정도로 찾으니 예산에서 맞춰볼 곳이 구리 인창 주공 4단지, 신내중흥 주공 7단지, 사가정 용마한신 1차, 덕수한강 우성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재개발 기다리며 월세나 전세에 사는 게 맞는지, 실거주를 마련해야 하는지, 어머님은 재건축을 기다리는 게 맞는지 갈팡질팡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월부를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비 지향적인 저에게 따끔한 가르침이 되고 싶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투자에 대해 차곡차곡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어떤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일단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네, 저희가 사연 선정한 게 이제 결혼하신다고 해서 네, 결혼하시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그렇게 크게 실패를 하셨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드셨잖아요. 아들로서도 힘드셨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본인도 또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그래서 좀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셨던 이런 지역들이 실제로 저희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만한 여지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지금 여기 언급된 지역들이. 그래서 여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사연 선정을 했고요. 이분이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어머니가 보유 중인 상계주공 2단지 아파트를 이거를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요거고요. 네. 하나는 본인께서 얼마 전에 투자한. 투자한 그 수택동 재개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어머니 그 노원 쪽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좀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요것도 좀 멀리 나갔다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노원구가 어딘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서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있고 노원구는 서울의 북동쪽 가장 끝에 도봉구하고 같이 위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노원구고요. 요 지금 요 색깔 있는 선들이 다 지하철인데 노원구는 이 4호선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도심 쪽으로 들어가고 7호선이 위쪽 의정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강남으로 들어가는 요 두 가지 지하철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 노원역에서 7호선하고 4호선 환승이 되면서 만나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상계주공은 노원역을 중심으로 1단지부터 한 10단지까지 있고요. 위쪽에 마들역을 중심으로 16단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노원역 있죠? 여기서 1, 왼쪽부터 1, 2, 3, 4, 5, 6 위로 올라가서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있어요. 되게 많죠? 여기 세대수가 전부 3만 세대가 넘어요. 네, 굉장히 아파트를 많이 지었고요. 일반 구축 아파트보다 더 오래된 1980년대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뭐 목동이나 예전에 서울에 사람들 많이 몰려들 때 그때 이제 200만 호 건설하면서 막 그때 불이 나게 지었던 아파트들이에요. 이 중에 여기 아마 재건축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재건축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거라서 이 중에 이미 재건축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 포레나 노원이에요. 이게 상계주공 8단지가 재건축된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입주를 했어요. 여기 모양이 다르죠? 네. 단지 규모는 크지 않아요. 제가 처음 노원구 임장할 때는 여기 펜스 쳐놓고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다 올라가서 입주도 다 됐고 여기가 전용 84 34평 기준으로 한 15억 봐야 돼요.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노원 이쪽이 택지구 환경이 거주 환경이 좀 좋아요. 아파트가 워낙 낡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가격을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 중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 요 맨 처음에 있는 요 1단지 1단지는 예비 안전진단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정밀 진단 결과를 대기하고 있고요. 이 중에 속도가 제일 빠른 이 5단지 여기는 입지도 노원역에 가깝기 때문에 요 5단지 요쪽은 세대수는 작지만 여기가 재건축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에요. 빠르고 여기는 안전진단 통과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확정까지 다 됐거든요. 여기 37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5평 단일평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고 그래서 층도 5층짜리고요. 저층 아파트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빠른 게 여기 6단지예요. 6단지. 여기가 입지가 되게 좋거든요. 이 노원역 바로 앞에 있고 여긴 차고지가 있는데 여긴 차고지 같은 것도 없고 여기가 굉장히 번화가예요. 백화점도 있고. 완전 더블 역세권이네. 더블 역세권이고. 그래서 여기 6단지 같은 경우에도 예비 안전진단은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정밀 진단 결과를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3단지, 4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 14단지까지 요 정도는 예비 안전 진단을 신청한 상황이에요. 네, 여기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요 2단지 아파트 있죠? 네. 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마 사연자분께서는 애매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여기 5단지나 이런 거면은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이제 바로 아파트 올라갈 거니까 이런 애들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상계동 재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연자분 사연으로 돌아와서 네. 저라면은 어머니께서 일단 거주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결혼하시면은 또 분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차피 거처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보유할 것 같아요. 예, 보유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파트를 팔았을 때
나중에 내가 이 아파트를 다시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하실 때는. 만약에 어머니가 이 집을 팔고 아까 말씀하신 정릉에 있는 쪽으로 가요. 뭐 정릉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이런 판단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정릉이 유명해요. 상계주공이 유명해요. 상계주공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테크를 이걸 하면 옮기면서 뭐 돈이 남는 걸 가지고 더 잘 불릴 수 있는 재테크 능력자라거나 내가 경험이 많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거주하시는 집은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머니께서 그냥 재건축이 될까봐 진짜 들고 있어 보자 이런 얘기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옮기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저는 생활권이 사실. 이미 지금 그렇죠, 거의 살고 그렇죠. 계시고. 예, 예,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 살고 싶어라고 얘기하기가 좀 모호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들한테 그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굳이 옮기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거주하시는 게 너무 낡아서 불편하다 하면 제가 조금 있다가 아파트 단지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거기 신혼집 구하시고 공사 기간 한 2주 정도 동안만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고 공사 한번 싹 해가지고 어머니 사실 수 있게 예, 해드리는 건 어떨까. 예, 지금 뭐 가 계실 데가 없으니까 낡았는데 그냥 사시는 건데 인테리어 싹 하면요 새 집 됩니다. 진짜 새 집 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일단은 보유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걸 지금 제가 보기에 사연자께서 이걸 팔고 나중에 이걸 다시 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재건축 단계로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재건축 단계로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좁혀지기 되게 힘듭니다. 네, 물론 왜냐면 그 전세가가 많이 못 올라오거든요. 아파트가 너무 낡기 때문에 전세가가 못 올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보면 되게 많이 낡았어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투자로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소액 투자로. 그래서 저라면은 이거는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 재개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제가 다른 방송 저희 뭐 다른 뭐 너너투라든가 다른 이전 상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제가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일단은 모험을 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재개발 지금 동의서 진고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지금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재개발 빌라 시장까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르고 보통 아파트 오르고 빌라 오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넘어가는 시장이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뭐 사업성도 나오고 할 때 여차여차 해갖고 속도 빨리 내서 재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지금 결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집도 이게 지금 대출이 어떻게 엮이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뭐 나중에 내 집 마련 아파트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새 아파트가 된다고 해도 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구리를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더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이제 40세가 넘으셨고 이것도 팩트예요. 이것도 팩트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모험을 거는 것보다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놓고 그때부터 이제 그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그걸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말씀하신 이 단지들 보니까 제가 기존에 저희가 했던 방송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령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라면은 서울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말씀하신 네 군데 구리 인창주공 4단지, 신내진흥주공 9단지, 사가정 용마 한신 1차, 덕수 한강 우성 이거는 이 중에 사가정은 덕수 한강은 일단 덕수는 너무 멀어요. 굳이 5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덕수까지 나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용마 한신 같은 경우에는 사가정의 이 바로 맞은편에 한양수자인이라고 거기도 이제 새 아파트 올라간 거 있거든요. 그리고 사가정역까지 내리막길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역세권 이용할 수 있어요. 걸어 다니기 조금 버겁긴 한데, 근데 거기는 환경이 너무 안 좋고요. 학교가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 오래 거주하시기 약간 애매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좀 더
그 위쪽으로 올라가시더라도 신내동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리보다는 신내동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신내진흥주공 9단지는 방이 2개짜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지금 방 2개짜리만 보신 거거든요. 근데 방 3개짜리 거기서 조금 내려오시면 요 지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제 노원에서 출발해서 제가 말씀드린 데가 이 7호선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하계, 공릉 내려와서 태릉 입구, 이렇게 먹골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봉화산이 있어요. 여기가 중랑구거든요. 여기 요 북부 간선도로 내부순환로에서 연결되는 북부 간선도로 아래쪽이 중랑구인데 여기 보면은 요쪽은 아파트 빌라가 막 섞여 있습니다. 네, 요쪽은. 그리고 여기 상봉이랑 경의중앙선 뭐 이쪽 중랑역이나 이쪽으로 오면은 그냥 다 주택이에요. 막 시장 같은 거 있고. 이쪽을 가면 여기 아파트인데 이분이 말씀하셨던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신내시형 9단지. 여기 방 2개짜리밖에 없거든요. 여기 내려오면 요 바로 맞은편에 동성 1, 2차, 3차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방 3개짜리가 있고요. 뭐 3차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예, 요렇게 있는데 여기 가격이 지금 한 5억 7천 정도 해요. 24평 방 3개가. 예. 5억 6천짜리도 있네. 그죠? 5억 6천짜리도 있고요. 매물이 많네요. 예. 전세가가 3억 7천이에요. 그럼 전세가율도 높고, 서울에서, 6억이 안 되는 방 3개짜리 아파트 찾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여기로 가시면, 여기서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오시면요. 여기 요 경의중앙선 여기 상봉역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상봉역으로 오시면 상봉역에서 경의중앙선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그 왕십리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시면은 아마 남편분 직장인 을지로 종로 이쪽으로 금방 들어가실 거고요. 30분이면 가요. 그리고 여기서 사연자분이 남자. 네, 그쵸. 그리고 아내분, 예비 신부분이 압구정의 직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옥수까지 가셔서 옥수에서 3호선 타면 지하철 타는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직주 근접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나중에는 여기서 동대문 쪽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동대문에 20평대 방 3개짜리 아파트 8억 정도 하거든요. 좀 괜찮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6억이 안 되는 아파트를 사지만, 여기서 자산이 불면 이제 8억 정도 되는 동대문 쪽으로, 더 도심 안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아이를 낳고 아이 교육이나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중계동 쪽으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노원구 중계동에 뭐 주공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방 3개짜리 얘도 8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타겟으로 잡아놓고 지금 나는 6억이 안 되는 집을 사지만 2억 5천 정도 더 비싼 아파트를 보고 있다가 그쪽으로 내 니즈에 맞게 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중랑구 신내동에 신내동성 3차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97년식이지만 방이 3개고 24평 5억 6천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 그리고 로드맵으로는 동대문 쪽 아니면 또 아이가 학군을 좀 따진다면 노원구 중계동 쪽을 로드맵으로 정해주셨고, 그렇죠. 일단 또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그 상계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또 너무 낡아서 좀 불편하시면 좀 인테리어를 좀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1억 3천에 사셨는데. 네, 무조건 네. 보유를 하라고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너바나님은 또 어디를 추천을 해주실 건가요? 저는 그 지역을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저는 이 재개발 물건을 좀 더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항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앞으로 한 2, 3년 내에 트렌드가 될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팔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 물건은. 구리수택동은. 왜냐면 사실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되고 나서 이제 뭐 분양하고 준공까지 들어가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최소한. 많이 걸린 거는 15년 걸린 것도 부치기수예요. 다만 근데 이 물건은 아직 조합 설립도 안 됐어요, 제대로. 네, 그러니까 그냥 추진 예정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지난번 2004년도에 이문 그때 반포 팔아가지고 이문 들어갔다가
이제 힘드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거의 15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 물건은 파는 건 맞아요, 무조건. 근데 가격이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내년에 아마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조금 기다리다가 매도하기를 권해드리고 지금 당장 매도하는 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다. 저는 올해 내년까지는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 어머니는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이제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 이 늦가킹님은 일단 구리 수택동이고 어머니는 일단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2030년이 되면 50%는 30년 이상의 구축이 돼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절반이 30년 이상 구축이에요. 30년 이상 구축 혹시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낡았거든요. 그렇죠. 엄청 낡죠. 네, 엄청 낡았기 때문에 서울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단지는 2000세대가 넘어요. 예, 그 상계주공 2단지는. 네. 거기다가 용적률이 170%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층 재건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것보다. 네. 예, 지금 이것도 똑같이 조합 설계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옆에도 아까 뭐 그 포레너처럼 계속해서 이제 재건축 단지가 생기면 여기는 당연히 따라서 신축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거예요. 뭐 저희가 뭐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로 반포에도 이제 신축 들어오면서 그 옆에 구축들이 다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어머니는 일단 가져가시는 게 맞고 지금 이분도 이제 매도는 하셔야 되지만 1년 더 가져가셨다가 매도하는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더 충분히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고 그걸 또 다른 곳으로 아마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트렌드가 되면은 애매한 단지들 20년 차 되는 단지들 나임 추천해주는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 가격이 안 움직일 거예요. 예, 안 움직일 거니까 여기서 충분히 이익을 먹고 그러니까 빅픽처를 그리는 거지. 사실은 아까 몇 개 또 추천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 뭐 2년 뒤 살 걸 지금 가격에 말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거기가 멈춰 있을 때 이거를 뭔가 하면서 이익을 얻었을 때 서울로 들어오는 거를 전략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어렵겠어요. 어머님 거는 일단 두 분께서 보유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딱 합의가 됐는데 이거 지금 두 번째 지금 이 우리 사연담의 실거주에 대해서는 아주 좀 되게 다른 의견을 내셔가지고 네. 오히려 고민 상담을 했는데 또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매도는 해야 되지만 그 시기에 있어서 좀 두 분은 좀 다르게 네. 혹시 매도 시기는 저는 지금? 지금. 어머나.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불확실한 거 싫어요. 리스크가 심하다. 네, 뭐 안 오르면 어떡해요. 아마 땅을 치고 회화를 진짜 야, 이거 근데 나이 사연자분 되게 땅을 치고 헷갈리시겠다. 그치, 회하고 그러게. 너 나이를 저주하지 않을까 생각에는 네. 생각이 네. 그래서 바로 만약에 애매하시면은 뭐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같은 거 쓰셔도 되죠. 네. 일단은 일단 들어보시죠. 한번 해보죠. 네, 일단 뭐, 본인 의견이 중요하니까. 본인 의견이 중요하니까 그래. 사실은. 본인 네. 의견이 중요하지 뭐.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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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너무 젊으시네요. 목소리는 전혀 안 깎이신데요? 목소리는 저랑 아니 목소리 아니에요. 네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들어보셨나요? 예, 듣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머님 집은 이제 두 분 다 보유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고민이 안 돼요. 그거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다시 또 고민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다시 또 고민이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제가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죠. 저랑 같이 사실 분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네, 이건 좀 직접적으로 바로 말하기가 좀 쉽지 않긴 맞아요. 하겠네요. 그래도 지금 네. 느낌상으로만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한테 이런 선택을 하게 해주시다니. 괜찮아요. 얼굴 안 보여요.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십니까? 그러면 2년을 보유할까를 좀 많이 기울었었어요. 2년을 보유해 아무래도 이제 세금, 양도세나 이런 게 좀 쓰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가 있었구나. 저는 실거주는 저랑 같이 사실 예비 신부랑 뭐 전세로 들어가든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그래도 내 집을 하나 가져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임장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다 여기 다녀보면서 그 4개의 물건을 찾아보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형식으로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세금이 있어서 이거 매수하신 지 진짜 얼마 안 되신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하면 취득세가 또 8%가 또 부담이 될 수밖에 근데 없는 그거는 상황이거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그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를 1%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 네.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8%가 네. 아니라 1%로 그냥 취득세 내고 마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본 데가 다 2D 과열지구라 1년 안에 다 그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과연 그렇죠. 그게 잘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만약에 2년을 세금 때문에 양도세 네. 때문에 2년을 보유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네. 1년 정도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잔금 치르신 지? 잔금 치른 지가 보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만약에 예. 1년 정도 있다가 1년 네. 뒤에 매도를 한다. 그러니까 2년에 맞춰서 1년 네. 정도 있다가 내 집을 사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 그렇게 두 개를 네. 다 가져가시는 거죠. 1년 동안은.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갔으면 좀 마음을 가볍게 놨을 텐데 일단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제 종잣돈이 들어가서 그래서 좀 한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맞게 한 건지. 네. 근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고 또 너바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또 괜찮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너바나님 하시는 말씀? 아니, 사실은 저는 괜찮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네. 이분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는 자기 자산을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불리는 방식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뭐 제가 한 번 더 저는 아마 재개발하면 강풍이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그 안에서 본인이 잘 빠져나오면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이거 언젠가 매도하긴 매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길게 가면 예전에 사실 저희 방송 중에 예. 그 대치동 키즈님 방송 있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분이 뭐 재개발 얘기하는 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그분이 매도 안 돼가지고 고생했던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제가 저랑 같이 투자해서 들어갔던 친구들이 되게 많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그 시기적인 면은 저도 이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과세를 채우고 매도할 수 있죠. 왜냐면 재개발은 한번 차가워지면 매도가 절대 안 됩니다. 예, 절대. 절대요. 10년 이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가지고 일단 판단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겁이 납니다. 네. 슬로마되고 있어서 거기가. 네. 제가, 근데 슬럼화되는 건 사실 재개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네. 다만 이제 사실 뭐 이왕이면은 경기도보다는 서울 쪽이 낫긴 낫고 그리고 이제 사실 투자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좋을 때도 좋지만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근데 내가 전 재산이 리스키가 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간다.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처럼.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가면 사실 불안하거든요. 계속 마음이. 그리고 안 됐을 때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조금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만약에 막 재개발 때문에 다들 막 환희에 차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그때 과감히 던지고 나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화를 나눠본 느낌으로는, 네. 네. 제가 사연자분이면 저는 지금 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잔금한 지 15일밖에 안 네, 돼서.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보기에 못 던지실 것 같아요. 올라가면. 느낌이.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두 분이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네네. 아니면 구해줘 올배 다시 한번 신청하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팔까? 지금 올라도 팔까? 하고 다시 한번 시리즈 신청해주면은 저희가. 네. 아니면 여기 이거 있으니까, 이게 Q&A 이거 있으니까 여기다가 저 그때 사연자인데, 다시 늦깎인데 지금 매도 실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도 한번 해줄 수 있잖아, 그거. 대신 1년 그죠. 동안 청취하기, 1년 동안 네. 청취하기. 그러면은. 이제는 43세 네. 늦가기. 지금 하면 된다. 제가. 지금 뛰어내리셔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뛰어내리셔라. 말씀드릴게요. 예. 네, 지금 일단 너나이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네. 하시고, 너바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오를 수는 있으니까 그 한 1년 정도 좀 약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볼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의견은 또 다 좋은 의견일 테니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거라서
둘 중에 예. 하나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셔도 괜찮은 건 아닐까라고 이제 네. 생각이 이제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사연, 아, 저 네, 하나만. 하나 더. 저기 그리고 네. 그 이제 아버님께서 유산을 남기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 이제 그런 거를 물론 그 순간에 너무 어머니 또 늦가키님 전부 다 힘드셨겠지만 네. 그 사연 그 기억이 좋은 유산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거 맞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힘들어하셨던 거를 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저는 네.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려면 진짜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네. 네네. 네, 항상 준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래야 또 가정을 꾸리시면서 이제 가장이 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야 또 새롭게 꾸려지는 가정을 잘 지키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재테크 공부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네, 네. 네, 저희 고민이 있습니다. 네, 수업을 제가 이제 수강을 하려고 하는데 강의를 네, 내 집 마련 기초반을 지금 이미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이미 지나갔더라고요. 네. 그거를 띄워놓고 너나님께는 죄송하지만 너바나님 수업을 제가 아니 죄송하실 필요 시도를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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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강 신청을 시도해도 제가 그냥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요. 근데 저는 뭐 일단 네. 너나님 강의는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고 이미 내 집 마련 하셨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제 강의는 제일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 기초 강의예요. 저렇게 적극적으로 네. 어필을 강의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제 입으로 제가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야 어떻게 저렇게 네.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원래 너만님 저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 제가 네. 이제 너바나님의 그 강의를, 똑같은 강의를 3번이나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 말 걸. 제가 하지 말고. 했는데. 네. 너나님 아까 자기 책 얘기한 거랑 뭐가 아니 달라요? 이거 편집해주세요. 너나님 아까 책 얘기랑 이거 편집해주세요. 아니 라이브에 편집해달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못 들은 걸로 해, 못 들은 걸로. 못 들은 걸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려고 네. 했는데 네. 전혀 모르셔도요. 이제 너바나님 강의 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되게 정말 기초적으로 알려주시고 저는 네. 처음에 아예 모를 때도 듣고 그리고 또 네. 투자를 하고 나서도 들었는데 또 내가 경험하고 아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네.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네네. 처음 뭐 몰라도 들으셔도 충분히 가능하신데요. 아마 네. 이제 이게 신청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아유. 것 같네요. 네. 네, 제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민망하네요. 본인이 하실 땐 어떻게? 네. 네. 어쨌든 또 이제 두 분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어떠세요? 좀 두 분의 말씀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죠? 예, 도움은 많이 됐습니다. 네, 이거 이제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들어가시고요. 저희 또 남은 방송까지 다 봐주시기 바래요. 결혼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축하드립니다. 네, 결혼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